코딩 콘테스트 파일을 공유를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수리과학연구소 안내문에 보시면 맨 밑에 오늘차 일정 맨 밑에 코딩 콘테스트 파일 이렇게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저희가 준비한 코딩 콘테스트 파일 문제가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각자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은 팀을 짰으니까 팀별로 상의를 해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한 10분 정도 이 문제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는 아까 연습 많이 하셨지만 이제 조건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직 게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모든 컴퓨터의 모든 연산은 요 보이시는 단순한 요 한 17개의 게이트를 잘 조합해서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수업을 만약에 들으시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배우게 되시겠지만 컴퓨터가 엄청난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뭐 영화를 보여주고 게임을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이것들을 수학자라든지 컴퓨터 공학자들이 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칩에 들어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부품들이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이나 1을 입력하면 어떤 불리한 펑션으로 생각을 해서 원하는 결과가 출력되도록 만들어진 것들 우리가 게이트라고. 기초적인 게이트 7개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 엑서사이즈는 이런 불리한 자료를 입력했을 때 이렇게 위에 있는 표대로 나오게 하는 이 게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연습한 함수로 만들어서 출력을 하라는 거예요. 최대한 예쁘게 제가 원하는 건 이 모양이 딱 나오게끔 여러분들이 출력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최대한 이 테이블에 가깝게 하면 좋겠지만 하실 수 있으실 만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여기 들어놨는데요. 여기 B라는 리스트에 0011 나왔어요. A라는 리스트에 0101 이렇게 놓으면 물론 1을 아까 배우신 대로 true에 대응시키고 0를 false에 대응시켜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 함수에 그대로 입력을 하면은 진리값이 1110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NAND라고 되어 있는 게이트잖아요. 이렇게 00일 때는 1이 나오고 01이면 1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게이트거든요. 그걸 출력한 예를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이 함수를 만드시고 출력하도록 코딩을 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문자열 다루기 연습 문제인데요. 여기 지금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서열에서 일부를 갖다가 붙인 거예요. 쭉 서열에 있는데요. 상당히 긴데 이걸 갖다 복사해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이 서열을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조사해 볼 수 있는 문제를 제가 3개를 적어놨습니다. 이 3가지를 여러분들이 코딩을 짜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간 수학적인 문제인데요. 세 번째는 소수 판별 함수를 만들어 보고 소수 찾는 문제를 실제로 구현을 해보는 건데요. 수학 공부하셨으니까 알겠지만 2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자연수가 n-1까지의 자연수 1부터 n-1까지 자연수 중에서 오직 1로만 남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수라고 합니다. 그냥 중학교스러운 정의로 말했을 때요. 그래서 임의 자연수 n을 입력하면 n이 소수인지 아닌지 판별을 해서 소수면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하게 하는 함수를 한번 만드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임의 자연수 n을 입력했을 때 n이 소수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게 아니고 n번째 소수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수 중에 제일 작은 건 2니까 소수 2가 바로 첫 번째 소수죠. 3은 두 번째고 이런 식으로 100번째 소수, 1000번째 소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1부터 10만까지의 적당하게 반복문하고 조건문 같은 걸 써서 1부터 10만까지의 소수가 몇 개 있는지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답도 제가 적어놨어요. 9,592개가 있습니다. 10년까지. 그래서 9,592가 출력이 되게끔 여러분들이 만들입니다. 네, 우리가 소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수학적으로. 네, 그래서 위에서 구한 그 소수들의 분포를 이제 사실 이제 몇 개 있는지를 구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히스토그램을 구하려면은 어디에 어떤 소수들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들의 리스트를 쭉 만든 다음에 그 소수들의 분포를 막대가 30개인 히스토그램으로 오늘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에로에서 네, 막대가 30개인 누적 히스토그램으로도 한번 그려보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대칭수 찾기 문제인데요. 어떤 숫자가 있을 때 앞으로 읽거나 뒤에서부터 읽거나 똑같은 수가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회문수라고 팔린드롬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9009는 앞으로 읽어도 9009, 뒤로 읽어도 9009니까 회문수예요. 근데 이제 두 자리 숫자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회문수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9009입니다. 90이라고 99가 두 자리 수 중에 좀 큰 편이잖아요. 서로 다는 수를 없고 두 자리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회문수는 이건데요. 세 자리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회문수를 구해봐라. 뭐 이건 유명한 문제여가지고. 네, 답은 여기 또 있어요. 906, 909가 세 자리 수를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회문수. 이것도 아까 리스트나 문자열 할 때 정기도 박사님께서 한 강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1, 2, 3, 4라는 이 문자열은 사실 리스트하고 좀 취급하는 게 비슷하죠, 문자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콜론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뒤집은 상태로 이제 문자열이 생성이 됩니다. 네, 이것을 활용을 해서 회문수인지 판별하면 되겠습니다. 그 회문수인지 아닌지를 그냥 숫자 상태로 놓고 판별하는 건 어려우니까 저 숫자들을 다 문자열화 시킨 다음에 뒤집어서 같은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조금 더 나가면 아까 우리가 3번에서 소수 찾기를 했었으니까 소수이면서 회문수인 수를 우리가 회문소수라고 해요. 이 회문소수를 찾아보고 예부터 10만까지 중에 아까 우리가 다 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회문소수를 찾아보고 그것들을 분포를 한번 분석해보는 문제를 하나 묻겠습니다. 원주율 파이는 3.14259로 나가는 원주율 아시죠? 이게 사실은 구하는 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점 이하로 구하는 것이. 근데 이제 이걸 구하라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여러분들한테. 다행히 npme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이제 원주율을 구해줍니다. 여기 제가 예시 코딩을 넣어놨어요. 이렇게 하면 소수점 이하 10만 번째까지 불러줍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10만보다 크게 하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10만 정도까지 하면 콜앱이 금방 구해주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10만 개의 숫자를 얻을 수 있잖아요. 10만 개의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되어 있는 일종의 문자열을 얻을 수 있잖아요. 사실 소수점 이하 10만 개의 숫자인데 그것들을 문자열로 봤을 때 그걸 또 0부터 9까지 10개의 숫자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3.141592 하면 우리가 141592니까 6개인데요. 141592가 1이 많잖아요. 그죠? 1이 2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3 이런 숫자가 많고. 근데 10만 번째짜리까지 구해봤을 때는 0부터 9까지의 분포가 어떨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근데 뭐 원주율은 사실은 랜덤 넘버 구하는데도 쓰일 정도로 상당히 랜덤하게 나와요. 모든 유수가 비슷한데 사실은 구해보면 0에서 9까지가 비슷한 비율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고 그러면 이거를 두 자리씩 묶어서 두 자리 숫자로 생각했을 때 00은 0으로 보고 09는 9로 보고 80은 뭐 80으로 보고 이렇게 두 자리씩 묶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두 개씩 묶었으니까 이제 5만 개의 두 자리 수가 생기겠죠? 두 개씩 묶어서 읽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분포할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게 문제이고 이번에는 좀 줄여서 1만 자리까지 숫자들을 3개씩 묶되
이 숫자를 한 칸씩 밀면서 다 체크를 해요. 예를 들어서 3.1415구이면 여기에서부터 141, 415, 159 이런 식으로 전문용어로 윈도우 사이즈를 3으로 해서 한 칸씩 밀어서 조사를 하는데, 네. 그렇게 조사했을 때 세 자리 이하의 모든 소수들이 나오는지 그런 걸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다섯 문제고, 마지막이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 넘파이 어레이, 조금 전에 아주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넘파이 어레이가 3차원으로 되어 있어서 텐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 데이터라는 건 다 어레이로 보면 텐서 자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이미지 데이터라는 것은 픽셀 하나하나에 그 숫자가 있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불을 이용을 해가지고 색깔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픽셀 하나하나마다 이제 색을 나타내고, 그 픽셀의 그 빨간색 값, 초록색 값, 파란색 값의 비율에 따라서 뭐 주황색도 되고 흰색도 되고 검은색도 되고, 예를 들어서 다 밝게 키면 흰색이 되고 다 끄면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칼라 사진은 요 빨간색에 대한 정보 매트릭스 하나, 초록색에 대한 정보 매트릭스 하나, 파란색에 대한 정보 매트릭스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조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어레이 개념으로 보면은 텐서 어레이, 텐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흑백이라면은 이렇게 숫자들을 놔서 하얗고 까만 정도들을 0에서 255까지의 숫자로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얘는 0.39 이렇게 했지만 사실 그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도 0에서 255 숫자로 할당을 해주면은 그거에 맞는 빨간 정도, 초록 정도, 파란 정도가 합쳐져서 원하는 색깔이 되는 거죠. 자, 그걸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상도가 400 곱하기 300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픽셀이 12만 개가 있는 거예요. 12만 개의 자리에다가 RGB,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값을 정해주면 색깔이 다 완성이 돼서 이미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연습하시겠지만 넘파이하고 사이킷블런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서 사진을 하나 골라내면, 그걸 한번 제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라이브러리 안에 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죠? 네, 엉뚱한 걸로 됐는데 그냥, 네, 죄송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지금 녹음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쳐보시면은 이게 사진이 나와요. 중국에 있는 템플 모양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진에 그 각각의 픽셀마다 RGB 값 3개의 정보가 있고, 그 사진의 사이즈가 가로로 640줄, 세로로 427줄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어레이가 됩니다. 장특구 박사님께서 넘파이 어레이 설명하실 때 좀 더 설명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그 사진을 어레이로 봤을 때 그 RGB 값들을 막 조작을 하면 우리가 사진을 막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도 바꿀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미지 분석을 한다는 게 그 사진의 어레이 데이터를 보고 이게 뭐 개냐, 고양이냐, 뭐 컵이냐, 연필이냐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이것은 제가 흑백으로 바꾼 거예요. 칼라 사진. 칼라 사진 어떻게 흑백으로 바꿨냐면, 그냥 RGB 값을 받으면 그 RGB 값을 다 평균을 내서 그냥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자리. 네, 그러면 이렇게 칼라 사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적당히 조작을 하면 이렇게 흑백 사진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말씀드린 대로 0001은 흰색이고 255, 255, 250은 검은색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또 조건물을 써서 그 자리의 RGB 값에 대해서 적당한 조건을 만족하면 흰색으로 바꾸거나 검은색으로 바꿔서 이런 흑백 사진도 얻을 수 있어요. 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처리해 보는 연습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